좋은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가? 서울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은 서대문에서 독립문을 지나 북으로 가는 넓은 길을 기억할 것이다. 그 길이 수색으로 접어드는 곳, 왼쪽에는 시립아동보호소라는 곳이 있다. 여기에는 1년 내내 약 2,000명이 넘는 미아들이 수용되어 있다. 집을 뛰쳐나와 거리에서 방황하는 애들, 갈 곳이 없어 경찰에게 붙들려 온 소년, 소녀들이 수용되어 있다. 매일같이 연고자를 찾아 보내고 고아원으로 보내지만 언제나 그만큼의 어린이들이 붙들려 오기 때문에 그 수가 2,000명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곳에서 북으로 조금만 더 가면 거기에는 법무부 주관의 소년원이 있다. 여기에는 범죄한 소년들이 갇혀 있는 곳이다. 아직 재판을 받아 형무소로 보내기에는 나이가 어린 소년들이다. 그들의 수도 언제나 1,200명 정도가 된다. 그들 중에는 실업가의 아들, 교육자의 아들, 저명한 사람들의 자제들이 끼어 있다. 가난 때문에 과오를 범한 소년들보다는 경제적 여유층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소나 소년, 소녀원이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도시에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망정 불가피한 실정이며 지방도 같은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만큼 교도소가 많은 곳도 없을 것이다. 스위스 같은 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죄수가 없어 교도소에 흰 깃발을 띄우는 기간이 길 정도인데 왜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들이 가정 문제를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랑하고 결혼하는 인생의 과정을 밟기에 마련이다.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밟아 좋은 가정을 갖게 되면 우리들 자신도 행복해지지만 실패하거나 가정이 파탄에 몰리게 되면 우리들 자신의 불행은 물론 파괴된 가정에서 탄생된 어린이들은 먼저와 같은 비참을 겪게 된다. 보호소로 가거나 소년, 소녀원에 수감되는 서글픈 결과가 된다. 불행하게 갇혀있는 소년, 소녀들에게 너희들이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 2,000명 중 1,300명이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는 대답이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역시 가정의 파탄이 그 어린 싹들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사회의 불안과 비참을 가져온다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결혼의 문제를 생각할 때 가정의 책임이 얼마나 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또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바에는 결혼 자체를 삼가야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된다. 결혼은 좋은 가정을 위한 중요하고도 엄숙한 책임을 동반하고 있다. 그러면 결혼과 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지난번 이야기에 언급했지만 참다운 사랑이다. 적어도 결혼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감정, 성품, 인격이 완전한 사랑으로 굳어질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아끼고 존경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며 계속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행복이란 결코 꽃의 향기를 쫓아가듯이 아니한 것이 아니다. 꽃의 향기란 곧 사라지는 법이다. 오히려 꽃나무를 가꾸어 가지면 꽃향기는 언제나 풍기는 것이다. 우리도 좋은 품성과 맑은 인격을 갖추어 지닌다면 행복은 그대로 우리 것이 된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심한 신경질과 안정이 없는 감정을 가진 여성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선과 악을 가리지 못하며 정의를 위한 생각조차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남편이 어떻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갈 자격이 있겠는가? 여성의 아름답고 부드러운 감정과 남성의 선한 신념을 요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좋은 가정의 둘째 조건은 항상 노력하는 가정이 된다는 일이다. 세상에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물며 아무 수고도 없이 좋고 훌륭한 가정을 가지기 원한다면 그것은 우물을 파지 않고 물을 구하려는 것 같이 잘못된 일이다. 그 노력은 가족의 하나하나가 자신의 수양과 인격을 위한 노력이며 서로 도우려는 노력이며 사회로부터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 전부가 제각기의 목적을 찾아 애써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되는 사람은 노력하는 아버지와 노력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어린 자녀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내 친구 중의 한 사람이 우리 어머니는 60에 한글을 배웠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성경을 읽기 위해 그 늙은 나이에 한글 공부를 시작하시더군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60이 넘을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훌륭한 교훈이지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역시 좋은 가정은 근면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가정이다. 셋째로 좋은 가정이 된다는 것은 봉사하는 가정을 뜻한다. 우리는 악질적인 이기주의 가정에서 좋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봉사의 정신이 뚜렷한 가정에서 악한 자녀가 태어난 것을 별로 보지 못한다. 우리나라 군대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불미스럽거나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세인들의 근심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소년기에 봉사단체에 가담했던 젊은이들, 예를 들면 소년단, 적십자회원, YMCA 운동, 도덕 제모장 운동, 좋은 종교단체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은 좀채로 사고를 내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남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 타인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할 수 없지 않겠는가. 봉사는 못할 망정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생각은 남아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가정만 즐겁고 행복하면 남이야 어떻든 그뿐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살든지 남의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것만 찾아 가지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자신이 가지며 자녀들에게도 같은 뜻을 남겨준다면 그것은 큰 불행의 원인이 된다. 이 다음에 그 잘못된 뜻이 얼마나 놀라운 불행을 가져올지 모른다. 자신만을 위하는 생각은 폐쇄적이어서 곧 굳어져 끝이 오나 이웃에게 봉사한다는 생각은 개방적인 가정이어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앞날의 영광을 얻는 길이 열린다. 나는 고향의 두 가정을 지금도 생각하곤 한다. 한 가정은 목사네 집이었다. 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훌륭한 가정도 아니었다. 그 목사는 세 아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봉사적인 정신을 가르쳤을 뿐이다. 세 아들 중 두 아들은 대학을 완전히 고학으로 끝냈다. 또 한 가정은 그때 상당히 큰 부자였다. 사회적 지위도 좋은 편이었다. 그 집의 아버지는 어떻게 돈을 벌며 출세하는가를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었다. 부자가 되고 세도를 누리면 그뿐이 아니냐는 식의 인생관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남겨주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목산의 삼형제는 전부가 유학을 했고 훌륭한 업적을 우리 사회에 남겨주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의 자제들은 거의 관심을 모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인물들이 되고 말았다. 그 중의 한 아들은 사회에 불행을 끼치고 얼마 전까지 자유를 잃은 신세가 되어 있었다. 성실한 노력과 봉사의 정신이 없이 출세와 영광을 노린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봉사의 정신이 뚜렷한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내장들이 튼튼해야 우리 자신이 건강해짐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와 국가가 튼튼하고 좋은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선량하고 튼튼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 내가 나를 잘 가꾸는 것이 가정을 위하는 일이 되듯이 우리는 우리들이 가정을 훌륭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사회와 민족을 위한 책임을 다하게 된다. 병든 가정들을 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결혼에 임하는 젊은이들의 깊은 뜻을 촉구하고 싶다. 나는 내 가정을 통해 우리 사회와 조국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그 길이 가장 옳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동양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었다. 내 몸을 닦고 집을 잘 거느린 뒤에 나라를 훌륭히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효의 정신이 얼마나 고귀하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형식적인 효도에 치우친 나머지 부모를 위해 자녀들이 희생당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발전하는 가정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노력하고 가능하다면 희생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녀들을 공부시킨 가정들은 모두가 좋았지만 자녀들이 덕을 보기 위해 부모 중심으로 살아온 가정들이 발전한 선례가 거의 없다. 좋은 가정이 된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정이 된다는 뜻이며 미래를 위한다는 것은 자녀들이 앞날을 걱정한다는 뜻이다. 우리들이 버림받은 자녀들을 위해 걱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정의 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기 밑에 있는 동생들이나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아닐 수 없다.